안녕하세요. 과학 수업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어제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고대 학자에 대해서 소개해 줬어요. 그 학자는 당시에는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은 입자를 생각해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선생님이 그분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한 기운이 넘쳐 흐르더라고요. 하루 이틀 웃어서 만들어지는 미소가 아니었어요. 늘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였죠.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넘쳤기 때문에 그런 기발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방긋 웃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쁜 미소, 멋진 미소 장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과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역시나 교과서는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도 교과서에 밑줄 긋고 필기들을 할 거거든요. 지금 없으면 당장 가지고 오세요. 어제부터 물질의 구성 단원을 배우고 있는데 어제는 원소의 정의와 특징 4가지를 배웠어요. 오늘의 원소 구별 단원에서는 원소 특징 첫 번째가 뭐였어요? 종류가 118가지다. 이 118가지나 되는 원소를 어떻게 구별할 건지 2가지 방법을 소개해 줄 겁니다.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복습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물질관에 대한 변천을 배웠었죠. 고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 변환설이 강력하게 믿어지고 있었어요. 무려 2000년 동안 믿어지면서 연금술사들은 싸구려 금속을 금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결론은 실패였지만 이때 화학기술에 꽃이 피게 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과학적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사람들은 의심을 품게 돼요. 아닌 것 같아. 그러던 중 근대에 와서는 보일이 원소를 정의해줍니다. 라부아지에는 실험맨이었기 때문에 모든 물질들을 분해하기 시작해요. 결국 33가지의 더 이상 쪼개지지 않은 원소를 밝혀냈고 물도 분해했죠. 라부아지에의 물 분해 실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물은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된다고 했어요. 뽀글뽀글뽀글 기체가 올라오네? 여기는 수소 기체가 발생했구나. 주철관 안이 녹이 슬었잖아. 산소가 발생했구나. 주철관 안에 무게가 증가했구나. 산소가 붙었구나. 하고 산소 발생을 했다는 근거를 2가지를 알려줬었습니다. 그리고 원소에 대해서 정의와 특징 4가지를 배웠습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 한다. 첫 번째 특징은 118가지, 두 번째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 또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 세 번째는 원소는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며 우리는 원소의 다양한 성질을 일상생활에 이용한다. 네 번째는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뉜다. 오늘 수업에서는 세 번째, 네 번째 특징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들어보세요. 먼저 세 번째 특징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겁니다. 바로 원소의 특징에 따른 여러 가지 원소의 이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주인공은 첫 번째 수소입니다. 자, 밑줄을 그으면서 보세요. 모든 원소 중 가장 가벼우며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이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우주 왕복선의 연료로 이용되려면요. 지구에서부터 우주까지 팍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폭발성을 필요로 합니다. 수소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폭발성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수소에다가 그냥 불씨만 갖다 대도 퍽 소리가 나면서 확 타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여줄게요. 불만 갖다 대도 퍽 소리가 나는 것을 여러분이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때요? 엄청나죠? 저 풍선 안에는 수소기체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저 영상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풍선이 밑에가 묶여 있어요. 날아가지 못하도록 묶여 있는 이유는 수소가 모든 원소 중 가장 가볍다고 했잖아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위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다음은 산소입니다. 자, 산소는 우리가 흔히 많이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산소가 부족해. 산소 좀 마셔야겠어. 이런 말 왜 해요? 우리가 호흡을 하기 때문이죠. 호흡할 때 산소가 이용되기 때문에 산소 좀 마셔야겠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대기 성분의 모든 물질들이 산소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산소는 대기의 21% 정도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연소에 이용이 돼요. 물질의 연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소라는 거는 타는 거예요. 타는 것. 활활 타오르는 것. 그래서 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방법 중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불이나 두꺼운 담요를 덮어가지고 밟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밟는다는 거. 그게 바깥 공기에 있는 산소를 불씨로부터 차단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불씨는 산소와 맞닿을 수 없으니까 저절로 꺼지게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대기 성분의 21%, 생물의 호흡, 물질의 연소로 이용된다. 다 밑줄 그으세요. 우리가 산소, 수소 배웠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물이 생각나죠? 물의 전기 분해를 복습해 볼게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부피비. 수소는 2배 더 많다. 그리고 또 뭐였어요? 극으로 나뉘었죠. 수소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 산소는 플러스 극에서 발생. 자, 물의 전기 분해를 복습한 이유는 있어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수소와 산소의 특징을 배웠잖아요. 그거에 연관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이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15페이지에 있는 물의 전기분해 장치 부분에다가 적도록 하세요. 포스트잇을 붙이든 그냥 글씨를 작게 적든 상관없습니다. 자, 뭐 플러스 극, 산소기체 이런 말 없이 향불을 갖다 대니까 더 밝게 타올랐대. 그러면 아, 여기는 산소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또는 성냥불 갖다 대니까 퍽 소리가 나면서 했네? 얘는 수소기체가 발생했구나 하고 특징만 보고도 어떤 원소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소인지 알았으면 어떤 극인지까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다 알아야 돼요. 일시정지 버튼 눌러두고 다시 적어보세요. 다음은 헬륨과 질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헬륨은 공기보다 가볍고 불에 타지 않아 비행선 속 기체로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놀이공원 가봤죠? 놀이공원 가면 아이들이 들고 있는 풍선은 어때요? 놓는 순간 하늘 위로 날아가죠?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헬륨이에요. 헬륨도 역시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수소랑 비슷하죠. 수소는 헬륨보다 더 가벼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소를 왜 풍선에다가 안 집어 넣을까요? 왜 놀이공원에서는 수소 풍선을 안 쓰는 걸까요? 너무 간단하죠.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작은 불씨만 있어도 그렇게 퍽 하면서 폭발성을 띠는데 놀이기구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는 풍선에다가 수소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도 위험하고 무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헬륨을 집어넣는 겁니다. 비행선 속 기체로 이용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가벼우니까. 그럼 질소는 봅시다. 공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약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닿는 곳에도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과자 봉지. 과자 봉지 굉장히 빵빵하잖아요. 거기 안에 채워져 있는 기체가 다 질소입니다. 다음은 금과 철입니다. 금 봐보세요.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광택이 유지되잖아요. 그 이유는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철은 지구 중심 핵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단단하다고 했어요. 지구 중심 핵이 어디냐면 지구를 구형으로 봤을 때 구 중심에 있는 곳을 우리는 중심 핵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장 철이 많이 분포한다고 해요. 그러면 금으로 다시 돌아가서 산소나 물과 반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철은 산소와 반응을 해서 녹이 슬었죠. 어제 주철관 했었잖아요. 철에 산소가 붙어서 녹이 슬었다. 이 정도로 알고 다음 학습 목표로 넘어갈게요.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불꽃 반응 실험을 통해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불꽃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자, 118여가지의 원소가 있다고 했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거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꽃 반응 실험까지만 할 거예요. 스펙트럼은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네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원소는 금속이 아닌 비금속과 금속인 것으로 나뉜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금속 중에서도 아주 일부 금속만 자기 고유의 불꽃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불꽃 반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금속, 비금속 모두 스펙트럼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교과서 18페이지를 보면 불꽃 반응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똑같이 밑줄을 긋고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금속 원소라는 것은 광택이 있고 열과 전기를 잘 통하는 원소를 뜻해요. 자, 원소는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있어요. 금속 원소 중에서도 일부 금속 원소만 불꽃색을 띈다는 거예요. 리튬, 칼륨, 나트륨, 스트론튬, 구리는 일부 금속 원소겠죠. 자기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면 교과서 16페이지에 있는 불꽃 반응 실험을 봐볼 거예요. 실험 목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원소의 불꽃색을 관찰하여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다. 과정 1번. 도가니에 적당한 크기의 솜을 넣은 후 에탄올로 충분히 적시자. 자, 여기서 에탄올을 넣어주는 이유는 뭘까요? 에탄올. 자, 에탄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에탄올은요, 인화성 물질이에요. 그럼 인화성 물질은 뭔데요? 바로 낮은 온도에도 쉽게 불이 붙거나 폭발하는 물질을 우리는 인화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꽃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불이 붙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탄올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솜에다가 에탄올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그 물질을 넣어줍니다. 이 물질 안에는 당연히 불꽃 반응을 하는 금속 원소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염화 리튬을 넣어줬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꽃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실험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원리가 같은 또 다른 탐구라고 있어요. 불꽃 반응을 관찰하는 건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토치에서 불을 쏴주면 니크롬선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니크롬선에는 자기가 관찰하고 싶은 금속 원소가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금속 원소가 A라면 A에 해당되는 불꽃색이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만약 니크롬선이 깨끗하지 않고 B라는 금속 원소가 묻어 있었어요. 그러면 A의 금속 원소를 올려봤자 A와 B가 모두 불꽃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색깔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니크롬선을 반드시 씻어줘야 돼요. 그래야 금속 원소 A의 순수한 불꽃 색깔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정 1번에서도 묽은 염산과 중류수로 니크롬선을 깨끗이 씻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니크롬선의 특징입니다. 만약 니크롬선이 불꽃 반응을 하는 금속 원소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관찰하고 싶은 건 금속 A였어요. A는 빨간색을 띈대요. 그런데 니크롬선이 불꽃 반응을 해가지고 파란색을 띈다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모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그 불꽃 반응 실험은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니크롬선은 불에 넣었을 때 불꽃 색깔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금속의 순수한 색깔을 관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니크롬선과 비슷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백금선이에요. 혹시라도 문제에 백금선이 나오면 얘는 니크롬선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였지 하고 넘기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니크롬선을 겉불꽃에다가 갖다 댄다는 거예요. 겉불꽃에다가 갖다 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겉불꽃의 온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색깔이 무색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겉이냐 아니냐 하는 위치적인 표현을 하려고 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사실은 밖으로 갈수록 색깔이 더 연해집니다. 그래서 겉불꽃에서는 원소의 불꽃 색깔을 더 잘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원소들의 불꽃 색깔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리튬, 칼륨, 나트륨, 스트론튬, 구리.
자, 얘네들은 색깔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해줘야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바륨과 칼슘은 과학을 좋아하고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만 외우도록 하세요. 여러분 7교시 다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항상 드는 생각이 있죠. 선생님이 지금 당장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빨리 놀아볼까? 빨리 놀아볼까? 라는 생각만 들어요. 빨리 노나 보칼? 빨간색 리튬, 노란색 나트륨, 보라색 칼륨. 어디에서? 구청 근처에서 구리 청록색. 이렇게 외우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선생님도 이 내용을 중고등학교 때 이 방법으로 암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좋은 암기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론튬은 어떻게 외울까요? 빨대가 영어로 뭐예요? 스트로우죠. 스트로우. 그래서 빨간색 스트론튬. 자, 여러분 행운을 빌어요. 그러면 이제 17페이지에서 불꽃 반응에 대한 결과 및 정리를 적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각 물질의 불꽃색을 표에 정리해보자.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은 뭐예요? 원소 2개 이상 합해진 거잖아요. 그쵸? 자, 불꽃 반응은 일어나는 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일부 금속, 불꽃색을 띠는 일부 금속도 해당되고요. 이 일부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도 불꽃 반응을 일어납니다. 자, 봐보세요. 염화, 리튬. 염화라는 물질과 리튬이라는 게 합해진 거죠. 그럼 얘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리튬이라는 일부 금속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리튬 색깔을 띠는 거죠. 질산 리튬도 마찬가지예요. 리튬 색깔 때문에 빨간색을 띠는 겁니다. 염화 칼륨은 칼륨이 있으니까 무슨 색? 보칼, 보라색. 나트륨은 빨리 노나 노란색, 나트륨. 스트론튬, 빨대는 스트로우. 구리는 구청이 가깝다 했죠. 구리 청록색. 그럼 이제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의 이름과 불꽃색을 각각 적어보세요. 리튬, 빨간색, 칼륨, 보라색, 나트륨, 노란색, 스트론튬, 빨간색, 구리는 청록색. 불꽃색이 같은 물질들의 공통점을 한 가지만 설명해보세요. 물질에 들어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서로 같다. 얘는 리튬, 얘는 칼륨. 다 똑같잖아요. 원소의 불꽃색만 암기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늘의 과제예요. 19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원소의 불꽃색을 써보자. 나트륨, 리튬, 구리, 칼륨 다 빨리 노나 보칼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과제 게시판에 댓글 입력으로 올리면 됩니다. 답변 아니에요. 댓글 입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불꽃 반응하니까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원소마다 불꽃색이 다르네? 어라? 그러면 불꽃놀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줬다면 참 다행입니다. 불꽃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꽃놀이를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불꽃놀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거 보면서 힐링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요. 끝까지 다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보면서 뭐 얘는 칼륨이네, 얘는 구리네, 뭐 이러면서 맞추기를 하는 것도 재밌는 시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학 시간 마지막은 굉장히 화려하게 클로징을 하네요. 모두 안녕!